오늘은 이제 8월 30일 8월 마지막 날이고요. 둘째 날입니다. 글자 모양 변경과 그 다음에 줄여쓰기, 내어쓰기, 그 다음에 간격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과 부제목의 워드 아트 스타일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단편적으로 좀 살펴보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좀 받아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파워포인트에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제목란과 부제목란에다가 글자를 한번 써볼 거예요. 여기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쓰시면 되고, 부제목란에다가 파워포인트 2010라고 쓰면은 이렇게 이제 뭐 제목과 부제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새 슬라이드에다가 제목 및 내용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 내어쓰기, 내어쓰기, 내여쓰기인가요? 빨간 줄이 나오네. 하여튼간에 뭐 글자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뭐 제목 쓰시고 내용 쓰시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꾸며볼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할 건데요.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 실정에 맞게끔 제작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래야만이 자기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꾸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배운 거를 자기 업무에다가 적용하는 거를 해보시면 연습이 많이 될 거고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글자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무래도 도형을 가지고 만들고 뭐 그림을 가지고 만든다 할지라도 글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글꼴을 가지고 글자를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홈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은 글꼴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글꼴 그룹, 그 다음에 글꼴 형태와 글꼴의 크기, 그리고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모든 서식 지우기라고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진하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그림자 넣어주고 취소선 넣어주고. 근데 이거를 한번 클릭해주는 순간 어떻게 된다? 글자 알맹이만 남는다. 굵어지고 기울어뜨리고. 우리말은 기울어뜨리면 안 이뻐요. 영문은 기울어뜨리기가 있지만 우리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연습삼아 한번 눌렀고요. 밑줄 치고요. 글자에다가 그림자를 살짝 넣습니다. 그림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제목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 본문이나 여기 본문안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 같은 경우에 제가 글자를 다 선택을 해서 꾸미는 게 아니라 글자가 들어있는 틀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틀을 선택해 놓고 꾸미게 되면은요, 이렇게 그림자 형태가 들어가는데, 본문에 그림자가 들어가면 산만해요. 제목에는 그림자가 들어가도 좀 볼만하지만은 연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여기에서 요 위에 커져라 작아져라 옆에 보면은 서식 지우기라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눌러주면은 알맹이만, 글자 내용만 본문 남아있고 꾸며진 거는 다 지운다. 서식이라고 하죠. 서식, 꾸미는 기능이요. 서식이 두 가지로 쓰이는데 샘플 문서를 서식이라고도 하지만 꾸미는 것도 서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을 하고 노란색을 하고 하겠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워지게 되면은 원래 글자로만 나온다.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러면 글꼴을 한번 바꿔볼게요. 글자의 크기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냥
크게 하시던 작게 하시던 여러분 일단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하다가 깨져버리면 이거는 난감하죠. 적당 크기로 하시면 되는데, 글꼴 한번 볼게요. 글꼴 HY 견고딕, 한양이란 글꼴 회사에서 만든 한양 견고딕. 그 다음에 여기는 동력 글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목각 파임. 목각 파임은 뭔지 아시죠? 간판, 현판 만든 거. 예.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 한번 크게 보면은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문패 같은 거 만들거나 아니면 뭐 건물 A구에 현판 많이 만들었죠. 백송이라는 것도 있어요. 백송.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태백. 보기만 해도 굵어 보이죠. 태백이란 글꼴은요. 헤드라인, 묵직한 글자죠.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제 도둠, 옛날 이제 고딕 계열이죠. 도둠이. 궁체, 훈민정음체 이런 거. 궁체 같은 거를 이렇게 흘림체로 놓고 제목을 놓으면은요,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는 잘 안 보이게, 저 뒤에 살짝 보이는데 간판들 있잖아요. 간판들 글자야. 현수막. 그 다음에 저 뒤에도 보시면 자격시험 검정 시행 일정이라고 저기 뒤에 브로마이드 판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흰색, 노란색, 빨간 바탕에 글자들이 크게 보일 겁니다. 무슨 글꼴이죠? 명조, 고딕 두 가지 놓고 비교하면 어디 글꼴에 가까워요? 고딕이죠? 네, 고딕 쓰셔야 됩니다. 명조 쓰시면 이제 안 보여요, 잘. 그 다음에 현수막 글자는 대부분 다 고딕이에요. 자, 이 제목도 고딕이죠? 고딕 계열입니다. 본문은 명조 계열로 쓰셔도 되는데, 우리 책 본문을 보면 명조로 되어 있고요. 제목 타이틀은 고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자, 더 나가서 글꼴 중에 쭉 내려가면은요,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요. 백두체라는 글꼴이 있을 겁니다. 백두체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양재 백두체 있네요. 양재 백두체. 자, 잘 모르시면요, 색깔 바꿔놓고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보셨죠? 우리 철천주 wen수께서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 글자입니다. 명색이 백두체고요. 네, 북한체입니다. 북한체. 별로 안 좋아요.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글꼴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글꼴 저런 비교할 수는 있어요. 글꼴에 대해서 비교는 할 수 있으니까는 뭐 글꼴이 나쁘다가 좋다가 아니라 정서적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거지. 편지체 이런 것도 있죠. 하여튼 재미난 글꼴 쓰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눈에 착 들어오는 글꼴, 그게 아무래도 낫다. 예. 그 다음에 요건 뭐죠? 문자 자간. 좁게, 표준, 넓게, 매우 넓게. 기타 간격에 들어가서 간격을 넓게 몇 포인트 이렇게 주는 게 있네. 그렇죠? 글자와 글자들이 어떻게 되죠? 벌어지죠? 간격이 벌어지면 교과서 나오는 본문 글자는 넓게 놓으면 안 되고요. 일단 표준으로 놓으셔야 되겠고요. 좁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좁게 일부러 하기도 합니다. 아래 안 그래도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종이 한 장에다가 많은 양을 좀 미리 넣어놓고 보려고 할 때, 보고서로 제출할 때는 양이 많아야 좋지만 내가 요점 정리를 해서 갖고 다닐 때는 간격이 좁아서 많은 글자가 보여야 좀 한 장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보통 표준, 또 제목은 이렇게 넓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넓게 하셔도 됩니다. 글자 간격, 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 뭐죠? 표준 놓고요. 이건 뭐 우리말이니까 대소문자는 없겠죠? 대소문자 바꾸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엑셀을 배울 텐데 엑셀에서도 입력받은 글자에 대해서 대문자로 바꿔라, 소문자로 바꿔라,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라,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근데 대문자는 소문자,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꾸는 기능은 엑셀에는 없고요. 예. 그냥 다 대문자, 다 소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 뭐 이런 거는 있고, 아래 한글은 다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스는 당연히 있는 기능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이런 건 뭐 우리가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균등분할. 이 글자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 맞춰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그렇죠?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려면 가운데 맞춤 누르면 되겠고요. 요거는 양쪽 맞춤이라고 하죠. 양쪽 맞춤은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양이 많아야 돼, 글자가. 왼쪽 맞춤 왼쪽에 맞추는 거고, 오른쪽 맞춤 오른쪽에 맞추는 건데, 글자 양이 많아지면 좌우에 맞춰야 되거든요. 왼쪽 오른쪽에. 그때는 양쪽 맞춤 하면 돼요. 양쪽 맞춤. 아래 한글은 기본적으로 양쪽 맞춤으로 설정돼서 작동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단락 2단 3단 이건 뭐 아직 본문에서나 보통 많이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줄간격, 이거는 이제 뭐냐면 박스 위쪽이냐, 지금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박스선이 안 보여서 그런 거죠. 박스선 한번 볼게요. 제가 박스를 그려놨는데 얘를 어디에다, 위쪽, 아래쪽, 가운데,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달력 같은 경우, 달력은 칸칸 박스 안에 위에 날짜가 보이죠? 그리고 아래 좀 영역을 비워둔 공간에다 메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위쪽에다 놔줘야죠. 그리고 달력은 주로 오른쪽에 맞춰져 있어. 오른쪽 어디? 위쪽에 맞춰져 있죠. 우리 일반적인 달력들 보면은,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끔 세팅해 주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부제목은 조금 흐릿하게 나오네요. 부제목은 흐릿하게 나와요. 제목, 부제목, 뭐, 진하게 하고 싶으면 홈에 가서 글자 색깔을 아주 진한 검정으로 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빨간색 이런 건 좀 피해야 될 문제겠고요. 글자 모양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문. 제목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본문은 과연 어떻게 꾸밀 거냐 하는 거죠. 지금 파워포인트는 소설, 수필, 시라고 봤을 때 시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MS 워드나 아래 한글처럼 워드 프로세스는 소설이나 수필을 쓰는 거지만 파워포인트는 간결하게 요약해서 쓰는 시처럼 써야 돼요. 시도 뭐 자유시 같으면 길겠지만 짤막짤막하게 요점 정리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5줄에서 7줄 사이에 글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본문에 글을 쓸 때 5줄에서 7줄 내에서 써라.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여기다 소설 쓰듯이 막 8줄 9줄 쓰면 글자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로 보통 이렇게 글 쓰는 상자에다, 이것도 글상자인데 글상자에다 쓰기도 하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도형에다가 도형을 하나씩 그려가지고 이 도형에다 글자 쓰고 저 도형에다 글자 쓰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쓰기도 해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은요. 예. 만약에 이거를 이어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어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여러 줄을 이렇게 여러 줄을 우리가 이어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줄. 예. 글자를 단순한 몇 개의 단어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여러 줄을 이어서 쓸 때는 뭐가 필요하냐? 복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여기 눈금자,
눈금자. 눈금선은 도형 그릴 때 많이 쓰고요. 눈금선, 복이라는 메뉴 탭에 가셔서 눈금자, 그 다음에 눈금선, 안내선이 있는데요. 눈금자나 안내선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그릴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눈금자를 사용할 때는 글자를 보실 때 많이 써요. 글자. 그래서 눈금자에 가셔서 글자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상단에 눈금이 보이실 겁니다. 그거는 실제로 얘가 이 눈금 센티미터 눈금입니다. 우리가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그때 잠깐 배웠을 거예요. 이때 가로 세로 높이 너비를 얼마나 맞추겠느냐 라고 세팅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세밀하게 설명드리진 않았고요. 이때 16대 9로 할 건지 이거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이때 센티미터가 있는데 그 실제 센티미터 자예요. 그리고 본문안에다 클릭을 하면 요 상단을 잘 보셔야 돼요. 상단.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요 위에 상단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왼쪽 위에 뭐가 하나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옛날에 뭐 저울인가? 네, 큰 무게를 재던 옛날에 그런 눈금이 있는 그런 저울처럼 생긴 건데요. 여기 1번, 위에 있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애가 있어요. 직사각형이 3번. 3번, 안 보인다. 3번.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애, 위에 거, 얘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을 움직이면 1, 2번이 같이 움직여지고요. 2번만 움직이면 2, 3번이 같이 움직이고요. 1번은 1번대로 움직입니다. 한번 잠깐 해볼까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밑에 있는 기호를 가지고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여지고요. 지금 앞에 동글뱅이 기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점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기호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전체를 선택하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겠죠? 이러면 들여쓰기가 되는 거예요. 들여쓰기. 이러면 들여쓰기가 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내어쓰기가 되는 거죠. 이 표시는요, 여기 밖에를 클릭하면 안 나타나고요. 글자를 클릭해야 떠요. 글자. 그리고 저 상단에 얘 눈금은요, 복이라는 메뉴에 가서 눈금자를 보셔야만이 나타납니다. 아래 한글도 다 있는 기능인데요. 이제 아래 한글하고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특성상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라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좀 다른 거지만은 충분히 다 똑같이 작동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글자를 쓸 때 우리 원고지 있죠. 원고지 글자 쓸 때 우리 어떻게 씁니까? 앞에 칸칸마다 이제 우리말로는 한 글자를 쓰고요. 숫자나 영어는 두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한 칸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래 한글 한번 실행해서요. 여기다가 자, 이런 글자를 가지고 원고지로 내가 넘겨고 싶다. 만약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필을 쓰거나 시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서 잠깐만요. 왜 갑자기 이 원고지에 가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0자 원고지에다가 얘를 선택하면 원고지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가 원고지를 놓고 밑에 걸 해제한 상태에서 뭐 어떤 원고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럼 빈 원고지가 생기죠. 그럼 여기다가 안녕 친구야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 칸칸마다 한 글자가 들어가요. 숫자를 쓰면 두 글자씩 들어가고요. 영어도 두 글자씩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글자를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여기는 하나 들어가 있죠. 이게 들여쓰기라는 기능이죠. 들여쓰기라는 기능. 만약에 원고지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글자를 여러 줄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식에 가서 문단 기능에 가면 이렇게 들여쓰기 하면 들여쓰기가 되는 거고요. 내어쓰기 하면은 내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쓰기, 들여쓰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도 지금은 요 앞에 있는 단락기호라는 게 보이죠? 동글뱅이. 얘가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내어쓰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는 내어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기도 사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보기 1, 보기 2, 보기 3, 보기 4, 그 다음에 문제 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앞으로 나가는 입장인데요. 이런 기호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른 것을 고르시오. 보기는 4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어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내어쓰기로 이렇게 이제 맞추는 거를 아까 어디 가서 한다고요? 보기에 가서 눈금자를 꼭 보셔야만이 그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근데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내어쓰기 기본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고지처럼 들여쓰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글자를 블럭 잡아서 얘를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글자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워포인트 이렇게 잘 안 해요. 예. 이것도 보기 싫죠? 이것도 보기 싫어.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빼내죠.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예. 간격 조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보셨는 대로 잠깐만요. 이 글자를 다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 A 해서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 글이 들어있는 박스 있잖아요. 글박스 글상자라고 하는 얘를 선택해도 돼요. 그런데 글자를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은 저 위에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어가 나타나지만 박스를 자체를 선택하면은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글꼴을 바꾸거나 이렇게 글꼴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글자 크기를 크게 작게 하는 거는 다 됩니다만 예. 그렇게는 다 되죠. 안에 이제 커서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위에 눈금자의 활성화가 잘 돼서 그거는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글 쓰는 거에서 어려운 거 뭐 있으세요? 질문 한번 해주세요. 글꼴을 바꾸거나 간혹 글꼴 명칭 중에 여기는 안 보이네요. 여기는 있나 모르겠네요. 예, 여기도 지금 가려놨어요. 가려놨는데 어떤 글꼴이 있냐면요, 골뱅이 기호로 시작하는 글꼴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어요? 여기는 안 나타나요. 지금요. 원래 있는 애인데 가려놓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가려운 걸 닫고요. 한글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한글과 컴퓨터라는 폴더에 가시면은
한컴 기본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셔서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세로형 글꼴을 사용하겠다 선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로형 글꼴. 그리고 나서 다시 한글 2007을 실행해서 아까 그런 그대로 둘게요. 이렇게. 그러면 보시면 글꼴 중에 골뱅이로 시작하는 글꼴들이 잔뜩 있죠. 골뱅이로 시작하잖아요. 다야. 요거 여기. 그럼 제가 목각 파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목각 파임을. 그러면 이 글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읽기는 위에서 아래로 있는 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대본에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할까요? 찾아봐야죠. 이런 기능이 지원이 되는지. 예. 여기는 텍스트 방향이 있어요. 텍스트 방향. 세로형, 바로 세로형이 되네요. 그렇죠? 아까는 글자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인쇄해서 돌려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기 텍스트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글이 들어있는 박스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홈 탭에 가서 단락이라고 하는 그룹에 가시면은 텍스트 방향이라고 있고요. 이때 가로, 세로, 세로가 있고요. 세로형이 있어요. 세로는 뭐고 세로형은 뭔가 한번 마우스만 갖다 대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로하고 세로형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있나. 세로는 글자가 다 세로로 나오는데 어라? 숫자, 영문자,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고요. 세로형을 쓰면은 영문자 숫자가 어떻게 된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세로가 좋을지 이건 뭔지 아시겠죠? 그냥 글자를 회전시키는 거니까. 보시면 뭐 어렵진 않으시겠죠. 주로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렇죠. 식순 해가지고 옛날에 어디 가도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국민의례 뭐 이렇게 순서대로 세로 쓰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주로 가로로 많이 하고요. 글자를 고치는 거라면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목과 부제목의 워드 아트 스타일을 지정하라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 제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제목을 꾸며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합니다. 자, 비어있는 화면을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새 슬라이드에 가셔서 빈 화면을 하나 선택하실 때 빈 화면이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삽입이란 메뉴 탭에 가시면 워드 아트라고 하는 워드 아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눌러서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일단 선택하셔도 돼요. 바뀌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처음 거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일단 제목에 들어가요. 자, 삽입에 가서 워드 아트에 들어가서 어떤 거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제목이 있죠? 얘는 제목이 있잖아요.
이 제목이 있는 거를 어떻게 꾸미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글자를 클릭하면은요, 이 글자와 연관된 메뉴가 상단에 있어요. 제가 이 글자가 아닌 다른 데를 클릭하면 그런 메뉴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글자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다음에 이제 도형을 그리면 메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먼저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 연관된 메뉴로 들어가요. 다른 데 있다가도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쪽 메뉴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네. 왜? 기분이 나쁜가나? 자, 이렇게 이 메뉴가 열리면 이때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바로 클릭하시면 바로 이 글자, 이미 쓰여졌던 글자가 뭐가 된다? 워드 아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기다가 일반적인 글자, 일반적인 텍스트 상자를 눌러가지고 글자를 쭉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를 워드 아트로 바꾸지 말고, 이렇게 바꾸지 말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서는 워드 아트를 넣어서 바로 작업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이미 제목이 그려져 있는 거는 클릭을 하고 워드 아트 형태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바꾸시기만 하면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워드 아트에 관한 거는 도형 스타일 따로 있고 워드 스타일 따로 있거든요. 이때 도형 스타일은 말 그대로 이 지금 보이는 박스가 도형이니까 이 도형을 채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이거는 좀 안 이쁜 것 같고, 만약에 이 글자를 꾸미는 거라면 얘를 해야죠. 그렇죠? 이런 거로 한다든지 이런 거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글자를 뭐로 채울 거냐, 검정으로 칠할 건지 빨간 거로 채울 건지 어떤 거로 채울 건지, 윤곽선은 어떻게 할 건지, 윤곽선이 약간 색깔이 들어간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윤곽선이 없이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살짝 자세히 보시면 뭔가 좀 꾸며져 있는 기능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기능이 살짝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텍스트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반사, 네온, 그리고 입체 효과, 여기 회전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요, 회전, 그리고 변환, 글자 이렇게 변환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많이 보통 그런 형태예요. 우리가 배너 광고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글자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변환에 가서 요런 형태. 이제 조절점을 가지고 맞출 수도 있죠. 아무래도 제목 타이틀은 글자가 조금 화려한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꾸미기도 하죠. 첫 번째 워드 스타일에 가서 대략 난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그걸 고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반사되는 게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꾸밀까? 그러면 뭐 효과에 가서, 반사에 가서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정하시면 돼요. 이건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네온은 글자 자체에다가 약간 뭐랄까, 옛날 네온 사인 번쩍번쩍거리게 했던 거, 그런 효과들이죠. 너무 과도하게 하면 흉하더라고요. 아예 없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변환 많이 사용을 해요. 변환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약간 휘어진 것도 좋고요. 이런 거.
지금 이 개체라고 하죠. 이 개체를 선택을 해서 꾸미는 기능인데요. 이때 어떻게 꾸밀 거냐? 이 개체 자체를 우린 도형이라고 하는데 이 도형을 꾸밀 거냐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다 색깔을 이렇게 칠하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글꼴 자체를 꾸미는 건데 글자 형태를 워드 스타일에 가서 글자에 들어가는 색깔을 나는 노랗게 칠할 거야. 그럼 노란 게 되는 거고. 윤곽선 겉에 색깔이 들어가면 빨갛게 칠할 거야. 그럼 빨갛게 칠해지는 거고 선만. 그러니까 아웃라인이라고 하죠. 외곽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렇게 반사현 효과를 넣어줄 거냐 뺄 거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파워포인트 안에 슬라이드를 여러 개를 놓고요.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세 번째 슬라이드는 아무것도 없네, 불필요하다. 그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워져요. 또 지우면 지워져요. 아차, 잘못 지웠다 생각하면 실행 취소. 되살아나죠. 전 단계 계속 되살아나요. 다시 원위치, 그러면 원위치대로 또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바꿀 때는 여기서 끌어다가 올리시면 순서는 바뀌어요. 이렇게 끌고 내려와도 순서가 바뀌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왔다리 갔다리 고를 수 있고 위치 바꿀 수가 있고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 뭐가 된다고요? 설명 안 드렸나요?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하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붙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가능하죠.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오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얘를 컨트롤 키로 끌고 오면 그냥 복제가 돼요. 파워포인트 뿐만 아니라 윈도우에선 다 그래요. 본래 윈도우 기능이 그래요. 예전에는 복사 쪽에 가서 붙이기 이런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러지 않고도 복사 붙이기를 안 하고도 이렇게 컨트롤 키로 끌고 가면 복사가 되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클릭하고 선택하고 에이 나 다 선택할 거야. 그럼 이렇게 마우스로 밖에서 이렇게 올감이 씌워요. 올감이 이렇게 씌우면은 이렇게 올감이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지워버려도 되고 이렇게 가능하더라. 내가 필요 없는 것만 선택하고 지워도 되고요. 이때 이렇게 I자가 나올 때는 커서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I자가 나온 자리 있잖아요. 글자 끝모서리, 꽃모서리 쪽에 오셔가지고 요쯤에 살짝 위로 올려보시면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뜨거든요. 클릭하면 개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쉬프트 하고 이 글자를 클릭하면 그냥 선택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쉬는 시간 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라? 필요 없으면 지워라. 그런데 얘가 움직이다 보면 왼쪽으로 슬쩍 오른쪽으로 삐뚤 빼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보는 사람이. 밸런스가 안 맞아 이런 거지. 이럴 때 보는 게 뭐라고요? 안내선을 보는 거예요. 안내선. 눈금자 보듯이 안내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편집할 게 아니면 눈금자를 안 보시면 그 화면이 크게 보여요. 눈금자를 보는 순간 위에 눈금자, 왼쪽, 위쪽에 눈금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화면이 살짝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자 다 꾸몄으니까 눈금자를 빼버리면 좀 화면이 슬라이드 크게 보일 테고요. 이때 보세요. 안내선을 그렸잖아요. 선택했지 않습니까? 안내선 선택하니까 얘가 어디가 삐뚤한지 어디가 빼뚤한지 나타나잖아요. 이때 마우스를 가다가 이렇게 딱 가다가 어딘가 덜컹하고 부닥쳐요. 여기가 중간이죠?
이 중간을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딘가에 와서 마우스가 쭉 가다가 한번 탁 서요. 세게 움직이면 그냥 휙 지나가겠지만 슥 움직이다 보면 어딘가에 가서 한번 툭 걸리듯이 걸려요. 아래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선에 닿은 거구나. 중앙에 닿았구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중간이든 이 안내선에 자석에 의해서 딱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 마우스 띄시면 중간에 와 있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모르면 진짜 몸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진짜 몸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설렁설렁해서 척척척 진행을 해요. 더 중요한 거는 감각이 더 중요하지만 기능도 알아야 되잖아요. 기능 모르면 뭐 꽝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쯤 보시면은 아까 복이라는 메뉴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지금 마우스가 어디를 클릭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이 안에 글자 있는 데를 클릭을 하면 이때 점선이 보이고 박스가 보일 테고요. 이때 박스에 대한 서식이 안에 박스니까는 도형이거든요. 도형에 외곽선도 없지만 사실은 도형이에요. 그래서 윤곽선을 제가 빨갛게 선택을 하면 빨간 박스가 되는 거고요. 윤곽선을 빼면은 안 나오는 거고 안에 색깔을 채우면 칠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칠한 게 없으니까 그냥 글자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래 한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글자를 쓰는 공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를 쓰면 들어가요. 엑셀은 칸칸마다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셀들이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쓰면 되는데 글쎄 이 파워포인트는 아무것도 못 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오늘 잘 만났다. 막 두들겨 봤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제 쉬는 시간까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며시 오셔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제가 글자를 쓰는데 왜 안 들어가죠? 예? 알고 봤더니 선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본래 그래요. 저도 못해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다가 도형을 그릴 건지 그려서 여기다 글자를 쓸 건지 아니면 글상자를 선택해 놓고 글자를 쓸 건지 이래야만이 뭐가 해결이 되는 거죠. 아직 그런 거 자세한 거 말씀 안 드렸어요. 그리고 이 복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눈금자는 위에 가로 눈금자, 세로 눈금자를 보시는 거고요. 실제 센티미터로. 그러니까 이 글자는 가운데를 기점으로 보시면은 왼쪽에 4cm 살짝 5cm 가량 6cm는 안 되죠? 6cm가 여기니까 6cm 안 갔잖아요. 그렇죠? 한 5.5cm 오른쪽으로서 한 5.5cm 들어간 것 같아요. 5.5 합치면 한 11cm로 인쇄가 되겠죠.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해서 자로 재보면 11cm예요. 아래 안 그래도 이런 자한 눈금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선은 가운데 맞추는 기능인데요. 얘를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 있잖아요.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당기면 내려가요. 즉 이렇게 올리지. 얘도 왼쪽으로 당기죠. 이거 당겨요. 이렇게 나는 여기다 놓고 기준을 삼을 거야. 예를 들면 난 도형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그릴 거야. 왼쪽 위쪽은 절대로 침범하지 않을 거야. 이러려고 안내선을 그려 놓는 거예요. 근데 안내선이 저 끝에도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얘를 끌고 가면 어떻게 되죠? 옮겨가잖아요. 해보세요.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여기다 놓고 작업하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글자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작업하기가 수월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내선이 여기도 있으면 좋겠어. 여기 이렇게 여기도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래도 안내선이 막 사방에 나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늘리죠? 이거를? 개수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사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해보세요.
컨트롤 펜을 끌고 가면 막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이제 재미 붙였죠. 막 늘려놨더니 지저분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없애야죠. 없앨래니까 뭐 클릭하면 메뉴가 떠야지. 삭제 명령이 없으면 그냥 밖에다가, 밑에 밖에다가 다 던져 놓으세요. 밑에다가 다 던지세요. 이렇게. 심지어 어떤 분은 에이 나 안 볼래 그럼 안 봐도 돼요. 근데 보이면 정신없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 위에다 끌고 가면 위에 매달려 있는 거고요. 얘를 아래로 끌고 내려가요. 밑으로 쫙 끌고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거기서 사라져요. 아래서 사라집니다. 왜 안 사라져? 얘 사라져요. 근데 하나 남은 건 안 사라집니다. 얘를 오른쪽에 있는 걸 끌고 오른쪽으로 밖으로 나가면은요, 왼쪽 말고 왼쪽도 사라지네. 자, 얘를 오른쪽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얘를 끌고 오른쪽 밖으로 나가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사라져요. 근데 하나 남은 거는, 이제 하나 남은 거는 끌고 아무리 나가봤자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는 안내선을 안 본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안내선이요, 이렇게 안 눌러져요. 요게요, 얘가 이렇게 선택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눈금자 보는 거, 안내선 보는 거, 눈금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다가 말았는데, 눈금자는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 그랬죠? 글자를 가지고 들여쓰기, 내어쓰기라든지, 또는 도형을 그렸는데 이 도형의 크기가 과연 몇 cm 정도가 되는지를 궁금해할 때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 위쪽으로, 아래쪽,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티미터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도형을 하나 그리는데 이런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럼 가운데 0서부터 저기 12까지, 12.5까지 갔으니까 얘는 그리기 도형이 한 12.5cm로 인쇄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는 여기 0서부터 0을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 0이 있잖아요. 0. 0이 가운데로 와서 위쪽으로 얼마큼 갔어요? 한 3cm, 아래 3cm, 6cm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2.5cm, 높이는 6cm 정도의 도형이 그려진 거예요. 이거를 대략 나왔네. 5.53cm, 12.7cm 나왔네.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 나는 6cm, 그 다음에 13cm 라고 딱 정해주면 6cm, 13cm 도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거를 볼 수는 없으니까 저 위에는 눈금자로 대략 본다는 거지. 대략. 여기 눈금선 가지고. 근데 그거 보기 쉽지 않으면 눈금자 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내선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느 기점을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나는 모든 도형은 여기서부터 그리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왼쪽 이만큼 띄울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이만큼은 띄울 거고, 바닥에 오른쪽도 이만큼 띄울 거야. 그리고 모든 작업은 이 안에서만 할 거야. 이런 경우 있죠. 그렇게 밑그림 그리는 거예요. 밑그림. 근데 이제 보기 쉽지 않으면 안내선 사라지게 하면 되고요. 대신에 눈금선이라는 게 있어요. 눈금선 2cm마다 이렇게 가로 세로 눈금이 그려져요. 이게 눈금선인데 도형 그릴 때 많이 사용하죠. 대략 요렇게 그리면 2cm 2cm 도형,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면 뭐 4cm 2cm 도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눈금선 보면서 대략 도형의 크기를 그리는 거고, 간격도 대략 맞출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밸런스 맞추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사용하는 거니까 보고 싶으면 보시는 거고, 안 볼란다 그러면 빼셔도 되고, 세밀하게 선택하는 거, 연습하는 거는 계속해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내선을 그릴 뜨고 나서 필요 없으면 밖에다 끄집어 던져버리면 사라진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사라뜨리게 할 수 없다. 사라지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마지막 남은 거는 안 보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에 무관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요, 마우스 동작, 마우스 동작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초보자들일수록 마우스 동작에 부담을 갖으세요. 되게 불안감을 갖게 되고요 하는데 쉽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클릭, 다 아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도 있어요. 엑셀에서는 트리플 클릭을 안 하는데 파워포인트는 트리플 클릭을 합니다. 네, 땅땅땅 3번 누르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드래그 앤 드롭이라 그래서 줄여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그냥 드래그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줄여서 드래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가기 메뉴 부르는 거. 바로가기 메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우클릭 한다 그러죠.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 뜨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이거는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런 거를 사용할 줄 아시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초보자들은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진짜 힘들어 하세요. 그게 얘 오른쪽 누르는 거, 제 오른쪽 누르는 거, 저기 가서 오른쪽 누르는 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 글자를 어떻게 꾸미고 싶어. 그럼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 메뉴가 떠요. 이렇게. 여기 뭐 빨갛게 어떻게 앞뒤로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는 것도 있어요. 왼쪽으로 드래그 하는 거 말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는 거 있어요. 오른손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는 거 있어요. 자,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요. 복사? 여기 복사돼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동? 그럼 일로 이동해요. 근데 그냥 이게 드래그하면 이동이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도 있어요. 6가지죠. 마우스는 6가지 동작이에요. 그럼 키보드는 뭐가 있을까요? 키보드는 동작. 키보드 동작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면 키보드가 글쎄 106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06개로. 106개 동작을 다 외우기가 어렵죠. 처음에는 그냥 A, B, C, D 1, 2, 3, 4는 찍으면 찍히는 거고요. 좌우 상하 화살표 이런 거 이거는 왼쪽 가라 그러면 오른쪽 올라가라,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내려가라 이거 다 돼요. 그러니까 방향키 그 다음에 방향키 동서남북 말고 뭐가 있어요? 홈키라고 있죠. 홈키라고 있어요. 홈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엔드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서트 그 다음에 딜리트 이런 거. 그러니까 딜리트는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무조건 삭제되는 겁니다. 홈키 누르면 무조건 앞으로 가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커서가 여기다가 홈키 누르면 휙 하고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갔잖아요. 일로. 그런데 엔드키 누르면 휙 저 뒤로 가요. 홈은 앞이고 엔드는 뒤거든요.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는 여기다가 홈키 누르면 앞으로 가고 엔드키 누르면 끝으로 가고. 보세요. 홈 은자 앞에 가 있죠? 엔드키 누르면 터자 뒤에 가 있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홈이고 엔드고 있을래나? 근데 보세요. 제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꼴찌 여기 있어가 홈키 누르면 어떻게 돼? 저 앞으로 가요. 1번. 엔드키 누르면 저 밑에 끝번호로 가고.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 동네에서 앞으로 가겠느냐 뒤로 가겠느냐 이게 바로 뭐다? 홈, 엔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것 중에 또가 뭐냐면 방향키 여기 있어요. 페이지 업 다운 페이지 업 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페이지 다운 이런 것도 있죠.
여기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길게 써 있지만 줄여서 이렇게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페이지 업 누르면 저 위에 한 페이지 올라가요. 내려가면 한 페이지 내려가는 거고 페이지 다운은.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는 얘가 한 화면인데 페이지 업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오로지 우리는 휠만 올리고 내리고 굴리고 하잖아요. 휠만. 근데 휠보다도 키보드로 하는 게 작업이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컨트롤 키, 그다음에 알트 키, 쉬프트 키, 이 키 이거. 나머지야 뭐 1, 2, 3, 4 뭐 A, B, C, D 쓰는 거는 가나다라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컨트롤하고 이런 거죠. 컨트롤 플러스 드래그 하면 뭐가 된다? 이거는 복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하나씩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죠. 컨트롤 C 근데 복사하는 게 아니라 복사 준비 작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V를 해야 붙여넣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냥 컨트롤 키 누르면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척척척 생기잖아요. 오히려 편할 수도 있지. 컨트롤 A, 컨트롤 B, 컨트롤 C, 컨트롤 D 해서 컨트롤 Z까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컨트롤 Z까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공부하듯이 시험 공부하듯이 막 컨트롤 A는 전체 선택, 컨트롤 C는 복사 그렇게 외우시면 흰머리가 듬성듬성 있던 게 더 많이 나고요. 어느 날 보면 막 다 빠져 있기도 그래요. 그렇게 배우시면 안 되고 그냥 자 컨트롤 C 눌러보세요. 그러면 컨트롤 C가 뭐더라? 복사였지. 그렇게 그때그때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사용 안 하면 안 되지. 계속 사용하셔야지.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죠. 근데 컨트롤 A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왼손 컨트롤 오른손 A가 이렇게 오지 않아도 왼손만 갖고도 컨트롤 A 누를 수 있어요. 컨트롤 A, 뭐 컨트롤 B, 컨트롤 C. 컨트롤 P는 어떻게 돼? P는 오른쪽에 있잖아. P자가. 그러니까 컨트롤 P하고 왼손 오른손이 가야 되겠지만은 컨트롤 Z, 컨트롤 S, 컨트롤 E 이런 것들은 왼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왼손만 갖고도 쓰면 돼요. 오른손은 마우스 갖고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 근데 그게 습관이 돼 있어. 자기 습관이. 그래서 컨트롤하고 C를 누르라 그러면 왼손 컨트롤 오른손 C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초보자구나. 대원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기능들이. 그런 거를 하나씩 살펴볼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날 쯤 되면은 여러분이 내가 뭐 많이 알고 있다 스스로가 느끼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배우셔가지고 오늘 청와대 가가지고 브리핑 하실 건 아니잖아. 그렇지. 자, 우리 교재 좀 볼게요. (21쪽에) 갑니다. 21쪽. 슬라이드가 여러 개 있을 때 꾸미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근데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실수 파일 예제가 있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여기네, 여기 중간 그림 위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네요. 자, 이렇게 여는 거예요. 파일 열기.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찾으셔야지. 여러분 USB 메모리 찾으셔야지. 그렇죠.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컴퓨터에 가면 여러분 USB 메모리 꽂으신 거 있을 거 아니야.
안 꽂으셨어요? 예, 꽂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열기 닫고요. 닫고 얘를 이제 내려놓을게요. 다 내려놓으면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 있잖아요.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컴퓨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꽂아놓으신 USB 메모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USB 메모리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USB 메모리가 있단 말이에요. 가보시면 제가 이렇게 CD 컴퓨터 실무라고 이렇게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복사해드린 분들은 얘를 잘 보세요. 왼쪽이 문서라고 보이세요? 얘를 끌고 문서라는 곳으로 잽싸게 착 놓고 띄세요. 그러면 글로 쫙 복사가 돼요. 너무 빨랐나? 벌써 복사가 다 됐어. 다음 삭제하고 다시. 자, 여러분 USB 메모리 있죠? USB 메모리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교재 21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요. 그렇죠? 이 불러오려면 일단은 샘플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샘플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외부 파일 불러오기인데요. 먼저 내 컴퓨터나 또는 내 문서 폴더 있잖아요. 내 컴퓨터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한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내 컴퓨터에 가서 내 문서나 어느 폴더에 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D 드라이브에 E 드라이브에 있으니까 제 이정민 훈장 폴더에 가서 컴퓨터 실무 CD, 파워포인트, 일장, 실습, 내용 선택했지 않습니까? 선택하고 나서 어떻게 하자?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 아직 하지 마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척 열리면 좋아. 어디에? 2010에 2010 사용하다가 지금 거기 열린 거예요. 이렇게 열리면 짱인데, 아까 어떤 분들은 2007에 열리고 어떤 분은 열리다가 오류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 아래 한글에서, 엑셀에서, 그러니까 해당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금 쓰는 파워포인트 2010이죠. 여기에서 열기 작업을 해요. 열기 다른 말로 이제 불러오기라고도 하는데, 우리 파워포인트 열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파일에 가서 열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열기에 가서 찾아와야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해요. 열기해서 해당 자료를 찾아서 선택해서 열기하시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파워포인트 2007 그 다음에 2010 2013 등 여러 버전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2007도 필요하고 2010도 필요하고 2013도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다 설치를 해요. 2007은 자격증 시험에 사용하고 2010은 실무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야간 과정에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설치된 프로그램 버전이 뭐냐 이거야. 2007 설치하고 2010 설치했어요. 그러다가 2010이 설치가 됐으니까 더블 클릭하면 2010으로 열려요. 그런데 2007이 업데이트가 돼.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좋은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이제 2007이 나중에 설치된 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더블 클릭하면 2007로 열려요. 난 2010으로 열려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버전이 하나만 깔려 있으면 더블 클릭하면 탁 돼요. 밑에 거 무시하고 그냥 더블 클릭하면 그 버전으로 탁 열리는데,
버전이 여러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해당 자료를,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어떤 버전으로 열릴지 모른다. 이게 이제 정석이죠. 다행히도 우리 제 강사 컴퓨터에는 가장 상위 버전으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여러분도 지금 자리마다 어떤 자리에서는 더블 클릭하면 2010으로 열려요. 근데 어느 자리에서는 더블 클릭하면 2007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리는 자리는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열기에서 찾아서 와야 돼.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한번 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는 거 다 하시더라고. 이렇게 더블 클릭은 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아서 척척척 하시니까 이거는 빼고 여기서 직접 불러오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 열기. 그럼 아까 우리가 내 문서에다가 보관해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는 CD, 그래서 컴퓨터 실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게 보세요. 날짜별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름 순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란 글자 위에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내려가는 거 말고 올라가 있으면 CD라고 돼 있는 폴더가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수정한 날짜로 돼 있으면 얘가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나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는 이름 순으로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열리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제가 어디 눌렀는지 보세요. 어디 눌렀는지. 저 끝에 물음표 옆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거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열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물음표 옆에 네모 왼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다는 거는 뭔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아이콘을 보는 방법, 아주 큰 아이콘을 보는 방법, 그냥 대략 아이콘으로 보는 방법,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막 바뀌어서 보여요. 그래서 난 큰 아이콘으로 볼래, 아니야 그냥 웬만한 아이콘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고, 보시는 대로 보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기 CD 컴퓨터 실무라는 폴더에 가서 엑셀 말고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해서 일장 가서 실습 가서 우리 교재 보니까 네오라는 회사 소개, 얘를 선택하래요. 그러면 선택하고 밑에 가서 열기 하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열기가 돼요. 그럼 짠 하고 여기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속 그 자리에서 열었으니까, 오늘은 그 자리에서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이제 또 바로 이제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열기 했으면. 파워포인트를 완전히 닫았다가 다시 열기 하려면 어렵지만, 지금은 한번 열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열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또 관세법인 이걸 열어라 그러면 이제 선택하고 열면 되고, 이렇게. 대략 아시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는 게 뭐라 그랬죠? 지금 슬라이드가 1번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렇게 보려니까는 보기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여러 개를 잘잘하게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책에는 뭐를 설명했냐면, 오른쪽 끝에 가보시면은 네모난 거 4개 그림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마우스를 싹 갖다 대보면 여러 슬라이드라고 떠요. 초보자들은 그 네모난 거 4개 있죠? 그럼 탁 가서 눌러. 근데 조금 잘하려고 잘하는 사람은요, 딴 마우스를 딱 갖다 대봐. 이게 된장인지 뭔지 구별을 해보는 거야. 여러 슬라이드네 하고 외워. 그리고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이것도요, 이렇게 작게 볼 수도 있어요.
작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도 있고 포식이 나름이에요. 그렇죠?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해서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편집을 못해요. 글꼴을 못 고쳐요. 아무리 선택해도 글꼴을 못 고칩니다. 고치고 싶은 애가 있으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기본 보기로 열려요. 그럼 이제 얘를 선택하고 뭐 글자를 바꾸던 뭐를 하던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기라는 메뉴에 와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 이거 누르셔도 되고,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어요? 밑에 가서 뭘 누르라고 이렇게? 여러 슬라이드 보기.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발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슬라이드 쇼에 가서 처음부터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F5번이래요. 아, 슬라이드 쇼는 F5번이구나. 그럼 외워야지. 하나씩 F5번 딱 누르고 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네오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다가 다 끝나거나 중간에 이제 나가기도 하죠. ESC 키. 우리 키보드에 보면 ESC라고 있죠. 그렇죠. 이게 Escape라는 거의 줄임말이에요. Escape의 줄임말. Escape. 이건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탈출할 수 있다. escape라는 단어가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문짝 위에 있는 저 탈출은 뭐죠? 엑시트. 저거는 길이 있는 탈출. 전 저 길 따라 가야 탈출이 되는 거지 아무 데나 탈출하면 큰일 납니다. 저거는. 근데 escape는 저기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캠 열고 탈출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탈출하는 거 아무 때나 그걸 escape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무슨 작업을 하다가 어떤 매뉴얼 막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에이 안 해. 그럼 ESC. 그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안 해 그러면 이건 닫히고 어떤 거를 선택하려고 했다가 에이 안 해 그러면 이제 ESC 누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열기 하다가 잔뜩 하다가 에이 안 해 그러면 취소 눌러도 되지만 ESC 눌러도 빠져나간다 이거죠. 자, 이렇게 여러 슬라이드 놓고 봤는데 제목을 끝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제목 이렇게 앞으로 가져갔다가 끌고 얘를 샥 끝에다 집어던져 놓으면 끝으로 가고, 이때 컨트롤 키 눌러 끌고 가면 또 뭐가 될까요? 샥 복사가 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복사라 그랬잖아요. 복제. 그렇죠. 얘를 땡큐도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땡큐 하나 더 나오는 거죠. 땡큐 이렇게 막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에이 난 잘못했네 그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는 거니까. 이건 파워포인트도 아니에요. 그냥 기능이지.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이게 이제 기본 바탕이 되면은 왼손 오른손이 착착착착 아무런 얘기 안 해도 혼자서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예. 자,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보세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클릭하는 거잖아요. 선택이 됐죠. 이때 Shift 키 누르고 또 다른 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처음 거 클릭하고 Shift 누를 때 나중을 클릭하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촥 다 돼요. 자, 다른 데 눌렀다가 이번에는 처음 거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가 아니라 이번에는 나중 거를 클릭하세요. 그럼 어떻게 됐죠? 쟤랑 나랑 따로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면 한꺼번에 연속적인 걸 선택할 수도 있고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있는 걸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이러잖아. 이만큼 내 거 이러잖아. 이만큼. 이게 드래그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 여기서부터 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얘를 선택하고 움직이면 이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 밖에서부터 이렇게 올가미 씌워서 이렇게 끌고 가면 뭐예요? 이만큼 하고 블럭을 잡아요. 그런데 끝에 있는 것도 넣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얘도 포함되는 거야. 근데 저 중간에 있는 애가 비기 싫어. 얘 빼고 싶어. 그럼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누르시면 선택된 게 빠져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그러면 선택된 거 해제. 이렇게 돼요. 이건 파워포인트 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첫 번째 방법, 연속된 것을 고를 때는 처음 드래그 하죠. 드래그 하기도 하고요. 처음 클릭하고 나중 거를 쉬프트 하고 클릭을 하죠. 아까 그랬잖아. 처음 거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나중 거를 클릭하면 연속적인 게 쫙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비연속적인 것. 비연속적이라는 거는 여기적인 거죠. 그렇죠. 처음은 무조건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선택되니까.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처음에는 클릭하고 두 번째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거를 클릭을 해주면 걔네들이 여기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버리면 걔는 다시 빠져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이게 여러 개를 선택했는데 이거 중간에 있는 거 빼고 싶어. 그럼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그럼 얘는 빠지는 거죠. 다시 컨트롤 클릭하면 걔도 포함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클릭하라 그랬는데 드래그를 해버려.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생겨. 이런 거 보세요. 컨트롤 키 눌러 끌고 가면 막 생겨. 이렇게. 근데 아차, 내가 모르고 잘못 눌렀구나 알면 되는데 모르고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신이 난 거야. 그럼 이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설명하시 끕니다. 닫기 눌러요. 닫기. 그 저장 안 함을 눌러요. 그러면 원위치가 되니까. 맞아요. 정답 나왔어요. 뒤로 실행 취소. 그러면 척 됐잖아. 이렇게. 이것도 마음이 편하니까 그것도 클릭하는 거지. 처음 하시는 분은 저걸 알려줘도 몰라. 마음이 급한데 지금 막.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22쪽으로 갑니다. 22쪽의 꼭대기 2번 그림, 큰 그림의 위에 걸 보면은요, 처음 거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거를 클릭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죠? 비연속적 선택. 그렇죠.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전 페이지는 뭐냐면, 처음 거를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라고 하고, 쉬프트 키를 누른 채 마지막을 클릭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적인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왜?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전제하에 한다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곱셈 나눗셈 배우려면 뭐 해야 돼요? 구구단 외우잖아요. 컴퓨터를 배우려면 이럴 걸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이제 배우셨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안 잊어먹어요. 연습 안 하면 또 헤매는 거지 뭐. 그 다음 복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 그냥 드래그하면 이동.
이런 거지. 아, 나 얘 뺐어. 이렇게 잡았어. 쓱 옮겨놨어, 일로. 그럼 이동되잖아. 근데, 아, 실제도 그럼 좋겠어요. 500원짜리, 5만원짜리 뭉치를 컨트롤 키 누르고 막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 내 통장이 막 늘어나겠지. 근데 실제는 그건 안 되잖아. 실제도 그러면 참, 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자, 이동, 복사, 삭제. 삭제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된다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인 건 뭐예요? 컨트롤 C, 저쪽에 가서 컨트롤 V, 이거죠. 이것도 보세요. 복사하는 방법. 어떤 게 있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복사가 되는데, 이렇게 복사하는 거는 난이도가 있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복사는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컨트롤 V 해라 이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그러니까는 요즘 쇼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예능 프로에 보면은 이 아빠하고 딸하고 똑같이 생긴 집들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나와요. 자막에. 근데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야, 저게 뭐니? CTRL이 뭐니? CTRL로 읽는 사람은 컨트롤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럼 아는, 저희 집은 아니까 끄떡끄떡. 컨트롤 C는 복사 준비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컨트롤 V를 하면 그때 붙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요, 클립보드라고 해요. 클립보드. 왜 안 써지지? 클립보드에 복사를 한 거예요. 컨트롤 C라는 명령은. 컨트롤 V는 클립보드에 복사된 내용을 가져오는, 이게 컨트롤 V예요. 원래 뜻은. 클립보드는 집게가 달려있는 판 있잖아요. 연습장 넣고 쓰던 집게판, 그걸 영어로 클립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복사 컨트롤 C 그러면 걔가 여기 탁 붙어. 클립보드에 붙는 거야. 그러면 컨트롤 V 그러면 여기 있던 게 지워지진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는 클립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클립보드를. 근데 그런 거 몰라도 컨트롤 C 그러면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렇게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잘 모르시면 오른쪽 눌러서 복사, 원하는 자리에 가서 붙여넣기. 그러면 뭐 이렇게 붙겠지. 붙여넣기 또 그러면 또 붙고. 근데 마우스로 붙이는 것보다는 키보드로 컨트롤 V를 쭈르르 누르고 있으면 막 붙죠. 예.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예. 이것도 재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는 겁니다. 23쪽에 보니까 23쪽에 오른쪽 끝에 4번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요 중간에 보면 비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전. 이것도 크게 볼 수 있어요. 그게 크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크게 보셔도 되는데, 이게 오른쪽 밑에 보시면 몇 %로 발화하는 기능 있죠. 그거로 이제 좌우로 조절해도 되고요. 이렇게 좌우로 조절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보세요. 제가 그거로 조절하지 않잖아. 마우스 여기 있잖아. 지금 오른쪽 끝에 가 있지 않고 제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데도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잖아요. 이거는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수작.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 컨트롤 키 있잖아요.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이 있지 않습니까? 휠을 올리고 내려 보세요. 여기도 됩니다. 보세요. 여기도 돼요. 이제 막 이렇게 크게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살은 그래요. 컴퓨터 고장났다. 그래요. 이게. 예. 이렇게 크게 놓으면 고장난 느낌이 들죠. 근데 또 너무 작으면 그래요. 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래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냥 크게 작게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 누르면 여기에서 어떻게 볼 건지, 큰 아이콘으로 볼지 뭐 작은 아이콘을 볼지 있는데, 이게 이제 컨트롤하고 휠을 굴리면 여기도 돼요. 여기도요. 컨트롤하고 휠을 굴리면 막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글자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지? 크게 했으니까 원위치를 해야지. 이렇게 원위치. 그래야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예. 여기 있네. 저기 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글에서도 그렇게 되고요. 예. 파워포인트도 되고, 엑셀도 다 돼요. 다 돼요. 메모장은 안 돼. 메모장은 그런 기능 없습니다. 백날 두들겨도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확대해 가면서 크게 보셔도 되죠. 크게 보시다가 그래, 워크 프로세스는 이거 숨기자. 이거 보이지 말자.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는 것보다도, 삭제하면 또 그렇잖아요. 숨겨라 그러면 되죠. 숨겨라. 근데 숨겼는데 꾸역꾸역 나와 있네. 제가 숨겼잖아요. 요거 숨기긴, 이거 해도 숨겨지는 건데, 제가 이하를 선택하고 숨겨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이죠? 여기서 사라지면 주인도 못 찾잖아. 대신 여기 떴지. 여기. 이렇게 체크된 건 뭐야? 안 나와. 이제 쇼하면 얘는 안 나와. 그러니까 얘도 선택하고 숨기고, 오른쪽 버튼 숨겨도 되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잘하시면 고수 된다고. 근데 상단의 메뉴판에 어디 가서 숨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홈 메뉴에 숨기는 기능이 있는지, 삽입한 메뉴에 숨기는 게 있는지, 쇼 메뉴에 숨기는 게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오른쪽 누르는 거야. 그럼 뭐 다 웬만한 건 있으니까. 근데 다 숨기면 안 되죠? 머리 띄고, 꼬리 띄고, 배 띄고, 그럼 다 띄면 먹을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 왜 숨겼을까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 아우성,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교육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담당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초중고 학생들에 맞춰서 자료가 서로 다르겠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갔는데 고등학교 자료를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공개하기 참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강의 전에 초등학생들이 볼만한 자료도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자료에. 그러면 고등학생들만 봐야 될 거, 어린애들이 보면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숨겨놓고 나서 이제 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볼만한 것만 이제 화면에 뜨고 숨긴 거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려고 숨기기도 하고요.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되겠지.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되는데, 굳이 삭제 안 하고 숨기는 이유는 잠깐 안 보려고 하는 거지. 잠깐 안 보려고. 그런데 모르고 숨겨놓지 않고 발표하다가 보이면 난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고 숨긴다. 자, 그 다음에 24쪽 보세요. 24쪽 밑에 보시면은 어려운 내용이 좀 나왔어요. 구역이란 말이 나와요. 구역. 근데 이거 숨기기 해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숨긴 거 다시 누르면, 숨기기 누른 거 다시 누르면 안 숨겨지죠. 네. 자, 보세요. 여기 숨겼는데 오른쪽 가서 자세히 보시면 얘가 요 그림이 요렇게 숨긴 것처럼 보여요. 이게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건데, 숨기려고 들어가면 깨끗해요. 여기가 그림이. 얘가 그림이 깨끗해요. 안 숨긴 거는. 근데 숨기기 명령을 딱 걸고 나서 오른쪽을 다시 눌러보면은 얘가 이렇게 선이 칠해져 있어요. 그럼 숨겼구나.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파워포인트를 만든 사람이야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쉽지만, 저 같은 사람처럼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은 그러냐고 잘 쓰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예. 그 곰발바닥 갖다 주고, 야, 요리 한번 만들어봐. 이거. 칼질 한번 안 해본 사람 보고. 그럼 대략 난감이죠. 그럼 뭐, 양념반 후라이드 반 시켜야지. 그럼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는 낯설어서 그런가 이런 화면들이 낯설어요. 낯설지 않은 방법은 뭐죠? 연애도 자주 하면 느는 것처럼 얘도 자주 하고 자주 보면 반갑고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어려운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구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역. 나는 노는 동네가 달라. 처음부터 여기가 하나의 동네였는데 회사 소개라는 동네 따로 만들고 제작편한 동네 따로 만들고 동네를 따로따로 만들더라.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이 참네. 자,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는 두 번째 슬라이드 아무거나 더블 클릭하면 기본 보기로 들어갑니다. 개요를 보시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림이 보이고요. 잠깐만, 개요 보니까 이상한 거 있다 여기. 이상한 거 떴죠 밑에야. 슬라이드에 떴어요? 슬라이드도 있나? 없어요. 슬라이드는 없죠? 근데 개요를 보니까 뭐가 설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주절주절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발표하는 사람 나레이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이 앞에 이렇게 뭐 카드 큰 걸 해갖고 이렇게 순서대로 넘겨서 보잖아요. 그것처럼 발표하려니까 외워서 하긴 하지만 원고 아나운서도 원고 있잖아요. 앞에 프롬프트란 기계가 떠서 화면에 뜨지만은 원고도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나 모르니까는 그런 거예요. 이거 만드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거고요. 자, 일단 슬라이드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고 있는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세 번째 슬라이드 3번을 선택하고요. 슬라이드 그룹이 어디 있나 보세요. 슬라이드 그룹 홈에 가면 슬라이드 그룹이라고 있네요. 여기 슬라이드 그룹. 여기에 구역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구역 추가. 구역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7번에 가서 7번 대략 7번에 가서 홈 메뉴 탭에 가서 슬라이드 그룹에 가면 구역이라고 있어요. 구역. 그럼 구역에 가서 구역 추가. 그럼 구역이 또 하나 생길 거예요. 근데 이 구역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 구역 이름을 더블 클릭하잖아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구역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오므라들어. 구역이 없는 사람은 구역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구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구역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 슬라이드나 갖다 놓고요. 아무 슬라이드 갖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오른쪽에 이쪽에 구역에 가서 구역 추가 누르면 이렇게 제목 없는 구역하고 뭐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구역이 만들어진 게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헷갈리고요. 다시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하든 아니면 저 끝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하든 한번 해보세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하시면 여기는 회사 소개 구역, 뭐 제목 없는 구역 하서 구역들이 막 생겼을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소설을 썼는데 기승전결 나누는 거예요. 가사를 썼는데 1절, 2절, 3절, 4절 후렴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냥 연속으로 쭉 보여줘도 되지만 여기는 어느 장면, 여기는 어느 장면 하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회사 소개가 2개가 보이던 3개가 보이던 여기는 회사를 소개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비전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마케팅 부분에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안내하는 뭐 인사말 나누는 그런 내용이고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 놓고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 하고도 합니다. 안 하고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구역이 있으면은 여기는 무슨 구역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게 제품 홍보라는 구역이라면 제품 홍보에 관한 내용은 다른 데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 구역에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역 이름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밀려 들어가요. 더블 클릭하면 다시 펼쳐지고요. 그럼 구역 이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변경해요? 모르면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여기 보면 아까 홈에 가면 구역에 이름 바꾸기라고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해당 영역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구역을 빼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이름 바꾸기.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좋다? 여기는 비전 제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는 구역 이름을 만약에 제품 소개 뭐 이런 식으로 제품 소개,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투자자 유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룹별로 안내해줘도 되지 않느냐. 우리 책도 그렇잖아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여기는 입력하는 영역, 여기는 무슨 영역하고 책에도 그렇게 차례를 나누잖아요. 차례를 1장, 2장, 3장, 4장 그렇게 나누듯이 얘도 나눠놓고 쓰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막 작업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지, 굳이 이렇게 작업을 안 해도, 저도 이렇게 별로 작업 안 해요.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쭉 놓고 작업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얘가 비전 제시보다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끌고 올리면 올라가죠. 비전 제시는 나중이고 제품부터 소개하자. 급하니까. 그럼 제품 소개를 먼저 회사 소개 밑에다가 바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비전 제시가 있었거든,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를 끌고 앞으로 가든지 네 개를 끌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목만 끌고 가면 되잖아. 제목만 끌고 가면 따라갈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편하죠, 오히려. 28쪽 갑니다. 얘는 예문이 뭐냐면 녹색 표준 2장에 있는 거래요. 파일 열기. 자, 보세요. 아까 1장 열었었죠? 그 파일에 가서 열기. 그럼 현재 여기가 어디다? 1장이잖아. 1장. 여기 1장 보이네. 1장. 1장 말고 그 위에 파워포인트 클릭하면 2장이 보이겠죠? 그럼 2장 더블 클릭을 해서 실습에 가서 녹색 표준 사업 추진 계획서 이거네. 이름도 기네요. 얘 선택하고 열기,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열기. 이렇게 열리죠. 우리 책에 보면은 그린하고 돼 있어요. 그린. 지금 완성된 파일을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오, 되게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린인데 그린으로 만들었잖아. 사업 케이스 눈에 잘 빠르게 보이게 하려고 빨간색으로 보였고요.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러면 글자를 그릴까요? 글자를 써야 되는데, 글자를 어디다 써야 될까요? 여기다 써야 되잖아요. 글자를 써야 되는데 파워포인트는 그냥 아무데나 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삽입에 가서, 여기도 있네. 삽입 안 가고도 있어. 그리기에 가면 글상자가 있어. 글상자 찾으셨어요? 네. 여기 가로 글상자 있고 세로 글상자 있는데, 글상자 클릭하고 그냥 클릭하고 쓰세요. 그린. 영어로 GR
N 이렇게 쓰시면 되죠. 글꼴을 무슨 글꼴을 바꾸는가 봤더니 코믹산 MS 여기 써있네. 제가 여기다가요 영어로 COMIC 이렇게 썼더니 여기 딱 코믹이라고 떠. 일일이 목록에서 찾아도 되는데 글자를 몇 글자를 치면 그 글자랑 맞는 게 나타나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녹색으로 가고 글자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면 대략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글자하고 자 보여드릴게요. 이 글자랑 어떤가 보세요. 이 그냥 그린이라고 쓰고 제가 색깔을 녹색으로 했잖아요. 얘랑 이 그린하고 좀 다르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수작을 부린 거예요. 여기다가 잔디밭 그림 있잖아요. 잔디밭 그림을 입혀버린 거예요. 글자에다가. 오, 그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죽기 살기로 아까 색깔을 꾸몄잖아요. 이렇게 제가 녹색, 뭐 빨간색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검정 그대로 두고 이거에 꾸미는 기능에 가서 얘를 채울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먼저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잔디라고 있거든. 잔디. 이게 잔디밭. 이 잔디밭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도형에다 채우는 게 아니라 뭐로 채워야 되죠? 글자에다 채워야죠. 지금은 배경에다 채웠잖아. 배경 채우지 말고 뭐로 채우면 돼요? 글자를 채워야지. 글자로 칠해줬잖아. 글자로 칠해줬죠. 그렇죠. 아직 못 보신 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 단순히 글자로만 쓸 거냐 아니면 배경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깔아버릴 거냐 이런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중에 튤립색 있죠. 튤립색처럼 예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튤립색만 보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그런 거를 카메라로 찍으면 그 색깔이 잘 안 나와. 왜? 사진 찍는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저는 튤립 가지고 사진 찍는 연습을 많이 해봤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게 예쁘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강, 노랑 이것보다는 그 꽃에 들어있는 색깔로 꾸미면 예쁘거든요. 이제 그런 기능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뭐 했었냐면 처음에 이거 했었죠. 이게 워드 아트였잖아요. 워드 아트요. 이 워드 아트에 색깔을 아까 노란색으로 칠했잖아요. 빨간색 이렇게 칠했잖아요. 이 칠하는데 이거를 뭐로 칠한다? 그림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걱정인데요. 다음 주에 만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또 싹 잊어버리고 오시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글자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 글자를 클릭하고요. 글자를 클릭하고 이 테두리 선을 다시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텍스트 채우기라고 있어요. 텍스트 채우기 찾으셨어요? 네. 가서 빨간색, 녹색 이런 거 칠하지 마시고 그림. 그럼 그 그림이 어디 있다고요? 아까 2장 컴퓨터 CD가 아까 거기에 들어있는 파워포인트 2장 실습 이미지 안에
잔디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선택하고 삽입하면 짠 안에 들어가요. 짠 안에 들어가요. 해보셨어요?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잔디를 이제 깔으면 잔디 색깔이 나왔는데 텍스트 효과에 가면 여기 네온이라고 있어요. 네온. 이런 네온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예, 약간 녹색 차원, 녹색으로 이렇게 블링블링 이렇게 해주면 되게 있어 보여요. 근데 왜 저거는 될거 이게 없어요? 어떤 거? 텍스트 채우기 뭐 이런 것도 이런 게 없어요? 네. 자, 보기 옆에 서식을 가야 되는데 얘를 클릭해야 떠요. 이 동네를 클릭해야 떠요. 홈에 가시면 이 글꼴을 굵게 글자를 더 크게 하셔도 돼요. 크게 하셔도 돼. 그 다음에 아까 그리기 소구 이거 변환 이때 이거를 뭐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도 집어넣을 수 있고 마음대로 넣을 수 있죠.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워드 아트는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모양 넣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훨씬 더 멋있는 게 되는 거죠. 간혹 이것도 됩니다. 보세요. 요렇게 가운데 여기 중앙에다 놓고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요거 그림 만드는 거 하고 밑에 제품 속에서 만드는 거 하고 글자 쓰는 거 좀 더 해볼 거예요. 집에 가셔서 이 책 획 던져놓지 마시고 주말에 좀 보세요. 공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얘를 펼쳐놓고 컴퓨터를 틀어놓고 이 순서대로 따라서 하시려면 어렵고요. 처음에는 이 책만 먼저 보세요. 책만. 이 책에 보니까는 텍스트 입력하고 기본 서식 변경하는 내용이래. 그러면 텍스트 입력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구나 하고 뭐를 가져와서 뭐에다 놓고 이 책만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림하고 순서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구나, 그리고 글자를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림 불러오는 기능이 있네 하고 먼저 눈으로 실습하세요. 눈으로 먼저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파워포인트를 틀어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 책대로 실습하시면 실습은 됐어요. 근데 내가 뭐 했지? 그래. 하긴 했는데 하느라고 급급해가지고 어떻게 뭐를 하는지를 모르고 한 거야. 그러면 하나 많아요. 반드시 책으로 실습하고 눈으로 실습하고 컴퓨터로 두 번째 실습하시고.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